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AB 단자에서 등가 인덕턴스는 이 인덕턴스 같은 경우에는 상호 인덕턴스가 없다라면 저항과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1헨리와 1헨리가 직렬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합성 인덕턴스는 2헨리가 되고요. 2헨리와 2헨리가 병렬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값의 반이 되겠죠. 그래서 ABN은 1헨리의 합성 인덕턴스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상호 인덕턴스가 10mH이고 두 코일의 자기 인덕턴스가 각각 20, 80mH일 경우 상호 유도회로의 결합계수는 얼마인가? 결합계수에 대한 공식 K는 루트 L1, L2분의 상호 인덕턴스 M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대로 대입을 해보시면 루트 20 곱하기 80 되고요. 상호 인덕턴스는 10이다 라고 계산이 문제에서 주어졌죠. 그럼 요 값은 40이죠. 40분의 10 하시게 되면 0.25다라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로와 같이 직렬로 접속된 두 개의 코일이 있을 때 L1은 20mH, L2는 80mH, 결합계수가 0.8이다. 이때 상호 인덕턴스 M의 극성과 크기는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먼저 극성부터 보겠습니다. 전류가 점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럼 전류 방향은 이렇게 되고 얘도 전류가 점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전류의 방향과 이 점의 위치가 동일하기 때문에 얘는 가극성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호 인덕턴스 M의 값은 공식에 의해서 M은 K의 루트 L1, L2가 됩니다. 상호 인덕턴스를 구할 때 K값 결합계수는 0.8 될 것이고 루트 L1은 20, L2는 80 되겠다. 그쵸? 그럼 요 값을 계산해 보면 요게 이제 40입니다. 40에다가 0.8을 곱하면 32mH라는 값을 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가극성의 32mH인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체 인덕턴스가 L1, L2인 두 개의 코일을 그림 1 및 그림 2와 같이 직렬로 접속하여 두 코일 간의 상호 인덕턴스 M을 측정하고자 한다. 두 코일의 정방향일 때 합성 인덕턴스가 24mH이고 역방향일 때 합성 인덕턴스가 12mH라면 상호 인덕턴스는 얼마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는 인덕턴스를 가동 접속하는 거고 하나는 차동 접속을 하는 거겠죠. 그럼 가동 접속일 때의 식은 우리가 L1 플러스 L2 플러스 2M이 되고요. 차동 접속일 때는 L1 플러스 L2 마이너스 2M이 됩니다. 그러면 가동 접속일 때 그 값이 더 크겠죠. 이때가 24mH이고 이때가 12mH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면 L1, L2가 사라지게 되고 여기에는 4M이다라는 값이 나오고 24에서 12를 빼면 12가 됩니다. 따라서 상호 인덕턴스 M은 3mH라고 하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림의 자기결합 회로에서 V2가 나머지 셋과 다른 하나는 단 M은 상호 인덕턴스이며 L2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전류와 점을 잘 보시면 됩니다. 전류는 높은 전위에서 낮은 전위로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죠. 그럼 전압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여기 보시면 얘도 전류가 이런 방향이니까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점을 보시면 돼요. 여기가 플러스가 점이죠. 점 있는 데가 플러스란 말이에요. 그럼 얘도 점 있는 데가 플러스예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그렇죠? 얘 볼게요. 점 없는 데가 플러스예요.
그럼 얘도 점 없는 데가 플러스예요. 그럼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얘 볼게요. 점 있는 데가 플러스죠. 그럼 얘는 점 있는 데가 플러스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는 점 없는 데가 플러스죠. 얘도 점 없는 데가 플러스예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잘 보면 얘는 노란색 플러스 마이너스랑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같죠?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랑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얘 보시게 되면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거꾸로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그렇죠? 그래서 틀린 것은 요 B가 다르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적인 단상 변압기 2차 측의 부하를 연결하여 2.2kW를 공급할 때 2차 측의 전압은 220V, 1차 측 전류가 50A라면 이 변압기의 건선비 N1 대 N2는 얼마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이제 회로로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회로로 그리면 변압기가 이렇게 있다. 1차 측의 건수를 제가 N1, 여기를 N2다 라고 보고요. 이때 2차 측의 부하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2차 측의 소비 전력이 2.2kW이고 2차 측의 전압이 220V이고 1차 측의 전류는 50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 N1 대 N2를 묻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I2를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I2는 2차 측 전류는 2차 측에 대한 전력을 2차 측 전압으로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220이 되고요. 여기 2.2kg니까 곱하기 10의 3승해서 10A라는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럼 건수비 A다라고 하는 것은 N2분의 N1 equal V2분의 V1 equal I1분의 I2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I1은 50이다 라고 되어 있고 I2는 우리가 10이다 라고 계산을 했죠. 그러면 N1 대 N2는 10대 50이 됩니다. 식으로 써보면 N1 대 N2는 10대 50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얘를 똑같이 10으로 나눠주게 되면 1대 5의 비율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건선비가 10대 1인 이상적인 변압기가 있다. 1차 측의 시료값이 200V의 0도인 전원에 연결되어 있고 2차 측은 10에 30도인 부하가 연결되어 있을 때 변압기 1차 측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이것을 회로로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려보죠. 이렇게 그려놓고 1차 측에는 여기가 200V 각도 0도이고 여기는 10대 1의 변압기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부하가 10의 각도 30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를 문제에서 이 I1 구하라는 얘기네요. I1. 그때 얘는 변압기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1차 측으로 환산을 해보자 이거죠. 환산하면 되잖아요. 보겠습니다. 먼저 건수비 A는 N2분의 N1이기 때문에 여기는 1이고 여기는 10이죠. 건수비가 10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차 측을 1차 측으로 환산하면 A의 제곱 G2가 돼요. 그럼 얘는 10의 제곱 G2니까 얼마란 얘기예요? 1000이란 얘기인가요? 1000. 즉 얘를 그대로 적어보면 A 10의 제곱 곱하기 G2는 10의 각도 30도 이거잖아요. 그럼 얘는 1000의 각도 30도가 돼요. 뭐가 G1.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I1 구하라고 했어요. I1은 G1분의 V1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얘는 1000의 각도 30도. 전압은 200의 각도
각도 0도 돼요. 이렇게 계산해보면 200을 1000으로 나누면 0.2가 되고 각도는 마이너스 30도다라고 하는 값을 얻을 수 있겠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이상적인 변압기 회로에서 최대 전력 전송을 위한 변압기 건선비는 어떻게 되겠는가? 최대 전력 전달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내부의 저항과 순저항 회로니까 외부의 저항이 같을 때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 변압기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2차 측을 1차 측으로 환산한 값과 이것이 같으면 되는 거죠. 그럼 2차 측을 1차 측으로 환산한 R1은 A의 제곱 R2입니다. 그러니까 2차 측을 1차 측으로 환산한 값은 권수비의 제곱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R1 900은 A의 제곱, 여기는 100이 되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는 똑같이 약분이 되고 예로부터 A는 3이다 라는 값이 되겠죠. 그럼 즉 권수비가 3대 1일 때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이 되더라.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림의 회로에서 N1, N2가 1대 10을 가지는 이상변압기를 적용하는 경우 GL의 최대 전력이 전달되기 위한 GS는 단 전원의 각속도 오메가는 50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 2차 측 GL에 대한 유도성 리액턴스를 구해보겠습니다. 오메가 L 되겠죠. 50 곱하기 10 하시게 되면 500옴 됩니다. 그럼 이로부터 GL은 100 플러스 J 500이다 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권수비 A다 라고 하는 것은 N2분의 N1이 되기 때문에 10분의 1 되고요. 얘를 G1이다 라고 하는 것은 A의 제곱 G2입니다. 즉 2차 측을 1차 측으로 환산할 때는 A의 제곱을 곱해주면 된다. 그럼 여기에서 A의 제곱은 100분의 1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로부터 이 GL이다 라고 하는 것을 1차 측으로 환산한 값은 얘를 GL 다시라고 볼까요? 100으로 나눠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A의 제곱 G2니까 A의 제곱은 100분의 1이 되니까 100으로 나눠주면 1 플러스 J 5가 된다. 그럼 여기에서 GS다 라고 하는 것은 이 GL과 서로 혈례복소수의 관계이면 된다. 따라서 1 마이너스 J 5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마이너스 5다 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오메가 C분의 1이 되는 거죠. 즉 오메가 C분의 1이 뭐가 되어야 된다? 5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로부터 C는 5 오메가분의 1 되겠고요. 5 곱하기 50분의 1 하시게 되면 얘가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됩니다. 즉 4mF 페럿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얘는 R은 1, C가 4mF 페럿인 직렬 회로가 된다. R과 C 회로에서 얘는 1옴이 되는 거고 얘는 4mF 페럿이 되겠죠. 그래서 답을 찾아보시면 3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4단자 회로망의 부하 GL에 최대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변압기를 결합하여 임피던스 정합을 시키고자 한다. 변압기의 권수 B와 XS를 옳게 나타낸 것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상 변압기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최대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저항과 외부의 저항이 어때요? 같다. 그죠? 같다. 그럼 여기에서 얘는 변압기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얘랑 어때요? 같아야지만 된다는 얘기죠. 그럼 권수비를 해야 되겠죠. 그럼 권수비 A는 이런 식이 있습니다. 루트 R2분의 R1이다 라고 하는
식이 있어요. 그럼 얘를 보게 되면 루트 R2는 여기 300이고요. R1은 3이에요. 계산해보면 100분의 1이면 10분의 1이죠. 맞나요? 그럼 건수비 A라고 하는 것은 N2분의 N1 이거잖아요. 그럼 N1은 1이고 N2는 10이란 얘기네. 그러면 N1 대 N2는 얼마란 얘기예요? 1대 10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얘는 1차 측으로 환산하면 100분의 1 됐죠? 그럼 얘도 100분의 1 돼야 되잖아요. 플러스 J 4예요. 그러면 허수부는 우리가 교류에서는 켤레복수수 관계에 있을 때 최대 전력이 전달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 4면 얘는 마이너스 J 4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상수에 대해서 없어지잖아요. 허수부가. 그때 최대 전력이 전달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건수비는 1대 10이 되는 거고 요 XS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J 4가 돼야 된다. 얘가 플러스 J 4이기 때문에. 그럼 얘는 마이너스 4가 돼야 되겠죠. 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